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주말 잘 보내셨어요? 이 며칠 사이에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, 이 증권 리스크 하나가 사라진 것만으로도 정말 내 마음에 이 변화가 정말 크게 좀 있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참 한편으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일단 이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살펴보고 또 이 코인 시장까지 한번 또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 미 증시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약간 좀 얼룩덜룩 해가지고 시장 전체가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지수로 한번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을 했지만 S&P 500과 나스닥은 0.1%, 0.1%니까 뭐 마찬가지로 소폭의 또 하락을 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 유럽 증시 역시 상승보다는 하락을 좀 한 국가가 좀 더 또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 S&P 500과 나스닥이 모두 좀 약세를 보였는데, 그런데 지난 한 주에 이 미 증시의 움직임을 또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렇게 지금 0.1% 정도 이 하락을 했지만 근데 지금 요거 데이터가 이 동일 날짜가 두 번씩 나타나 가지고 여기 지금 에러로 보여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13일에 그러니까 목요일에도 1.5%의 상승을 했고 또 12일 수요일에도 보시는 것처럼 1.1%의 상승, 또 11일 화요일에도 0.5% 상승, 또 10일 월요일에도 0.18% 상승을 했으니까 지난주 5일 중에서 하루 빼고 4일 연속 이런 상승을 보였던 겁니다. 그러다 보니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나스닥 주봉 차트인데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비교적 큰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상승률은 3.3%나 상승을 했었어요. 그래서 이 지난주의 상승으로 또 이 상승 채널에 이 상단에 그 끝까지 또 올라서게 됐습니다. 그러면 이 S&P 500은 또 어떻게 흘렀나 또 이걸 또 보시게 되면 이 S&P 500 역시 비교적 긴 장대 양봉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상승률은 한 2.4%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 S&P 500도 마찬가지로 이 상승 채널 상단에 그 꼭지까지 또 올라서게 됐어요. 그러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을 또 한번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200일 이동 평균선은 지금 대략적으로 한 4천선까지 살짝 올라온 상황인데 이 괴리는 지금 S&P 500이 4,500선이니까 거의 뭐 50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으로 삼고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또 유용한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오늘 나온 기사인데 뭐 최근의 상승이 뭐 반짝 반등이다 라는 뭐 뉘앙스로 이렇게 또 써놓으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시작하나라는 이런 기사가 또 오늘 나왔습니다. 근데 과연 지금 뭐 방금 보신 것처럼 이런 상승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것을 반짝 반등으로 볼 수 있을까?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경기 침체 얘기는 뭐 작년부터 제가 뭐 매번 나왔던 얘기라고 정말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. 물론 앞으로 이 경기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은 자산시장 하락과는 별개의 문제로 또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 얘기는 뭐 작년부터 계속 나오고 올 초에도 나왔었는데 만약에 이 경기 침체가 두려워서 뭐 지금 다 팔고 이 경기 침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면 뭐 지금의 상승은 아무것도 또 취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매크로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면 오히려 그 리스크는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기준을 잡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도 한번 좀 살펴볼게요. 지난주에 이 미 증시는 또 괜찮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 승소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연고점을 새로 쓰긴 했지만 단 하루 만에 다시 또 비교적 긴 장대 음봉을 보이면서 지금 현재는 한 30.2K를 또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도
조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3만 달러 선은 어떻게든 계속 좀 지키려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며칠 전 이 장대 음봉 때도 한때는 이 3만 달러가 무너지긴 했지만 그래도 다시 좀 이렇게 반등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워낙 이 미 증시 쪽이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코인 시장으로 쉽게 이 눈길을 돌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고,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부족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. 뭐 이 코인 시장에 이 유동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 근거를 뭐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, 요것을 또 한번 보면 지난 7월 14일에 XRP가 승소를 했는데, 이때 이 업비트의 거래량이 21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전 세계 1위의 이 거래량을 또 기록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지난주에 이 업비트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면,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이렇게 한 주 동안 55%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런 거래량을 보였던 것인데, 뭐 최근의 흐름보다는 거래량이 터지긴 했지만, 이걸 보시면 지난달 3월달 이때도 리플이 좀 올랐을 그때 거래량과 비교해서 뭐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상황이고, 또 작년 이때는 한 9월달, 그러니까 이때도 이 XRP가 좀 비교적 큰 상승을 나왔는데, 근데 또 이때는 작년 9월이니까 이 크립토 윈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기록한 이 거래량은 심지어 작년 이 크립토 윈터 기간에 나왔던 거래량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거래량을 또 보였던 거예요. 그리고 또 이 2020년, 뭐 2021년 이 불장 때와 비교해서는 뭐 한창 또 못 미치는 거래량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 또 이걸 보시게 되면 조금 전 기사에 보셨다시피 지난주 한때는 이 업비트의 거래량이 가장 많다라고 했는데,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바이낸스의 거래량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. 그러면 이 바이낸스 거래소의 거래량과 또 비교해 보면 지난주에 이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한 59% 정도 상승을 했는데, 보시는 것처럼 뭐 거래량이 뭐 업비트에서 본 것처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 3월달과 뭐 살짝 못 미치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량이 나왔던 것이고, 그런데 작년 이 크립토 윈터 기간에 상승을 했던 이때보다는 이번 거래량은 좀 못 미치는 모습이에요. 그리고 2021년 이 불장과 비교해서는 훨씬 떨어지는 거래량을 보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의 그 어떤 코인보다 이 XRP에 거래량이 많이 몰렸었는데, 그런데 이 XRP조차 이 지난 과거와 대비해서 많은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는 이 코인 시장에 어느 정도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이틀 전에 이 족쇄 풀린 리플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 라는 이 영상에서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, 요것이 지금 리플의 처음 상장부터 지금까지, 그러니까 거의 10년간의 이 주봉 차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이 리플의 이 10년간의 역사상 이 주봉 기준으로 RSI가 70을 넘긴 적은 단 7번밖에 없었습니다. 그 중에 한 번이 이번 상승이었던 거예요. 그런데 지난 6번의 이 주봉 움직임을 봤을 때 한 주만 상승을 하고 이 상승이 끝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 RSI 수치를 봐서도 작년 4월에 이 RSI가 79를 기록한 것만 빼고 본다라면 전부 다 뭐 88, 86, 뭐 93, 95, 이때는 또 86. 그러니까 작년 4월을 빼고는 전부 다 이 RSI가 85 이상까지 올라갔었고, 뭐 작년이 아니죠. 재작년에 이 79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75지만 그래도 못해도 한 80까지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번 주에 이 추가적인 리플의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코인 시장으로 관심이 몰리게 되고, 그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좀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,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겁니다. 또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채널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미 증시는 좀 숨고르기를 할 가능성도 있고, 그래서 그 일부 자금은 또 코인 시장으로 올 수도 있지 않을까,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
그 코인 시장의 상승은 이 리플이 좀 견인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렇게 좀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전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요 달러 지수인데, 보시는 것처럼 드디어 이 백선이 지난주에 또 깨졌습니다. 그래서 요게 지난주 목요일쯤에 요렇게 이 백선이 깨져가지고 공유를 했었는데, 요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,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게 이 달러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지금 요 노란색 선이 백선인데, 요 백선을 살짝 깨고 내려온 모습이에요. 그런데 이게 얼마 만에 이 백선이 깨진 거냐면, 요걸 보시는 것처럼 2022년 4월 이후, 그러니까 작년 한창 이 전쟁 터지고 뭐 공급망 이슈, 뭐 금리 인상이 막 시작되고 이 유동성이 쪼그라들었을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 백선이 지난주에 깨졌던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달러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하락 채널 속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당분간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요것은 이 암호화폐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리플이 견인을 하면서 뭐 알트 대불장은 아니더라도 좀 알트 불장을 기대할 수도 있는 그 데이터를 또 한번 보여드리면,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이 알트 시즌이 올 수 있을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 차트를 첨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, 그러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지금 이 비트를 제외한 이 알트 시총의 주봉을 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이 이 알트 시즌의 벽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올해 4월 달에 이 알트 시즌의 벽을 처음으로 좀 의미 있게 넘어서면서 비교적 좀 큰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뭐 한 주 만에 이렇게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그러면서 또 계속 이 알트 시총이 빠졌었는데, 그런데 지난달에 이 블랙록이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하게 되면서 다시 지금 이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고,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리플이 또 승소 판결을 받게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알트 시즌의 벽, 이 저항선에 딱 맞고 하락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재차 이 벽을 뚫으려고 도전 중에 있는데, 만약에 이번 주에 리플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 유동성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리게 된다라면 충분히 뭐 알트 대불장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불장은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뭐 대체로 또 긍정적인 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,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긍정적인 뷰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이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긍정적인 이 뷰를 보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어디까지나 뭐 저의 의견은 그냥 참고 정도로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